안녕하세요. 네, 신동건입니다. 자, 이제 수출입 통관절차 2014년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관세법상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는 1번 문제입니다. 자, 보면은 항상 문제를 풀 때 보면 여러분들이 한 문제에 대해서 질질 끄면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항상 핵심어를 찍어야 됩니다. 뭐냐? 관세법상 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에 대해서 뭐 별도로 밑줄 필요도 있지만 그는 게 좋아요. 보면은 관세법상 규정한 내용 밑줄 한번 또 하고 치시고 보면은 맞는 것은 이런 문제는 맞는 것은. 그래서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뭐뭐를 틀린 것을 써라 보다는 맞는 것을 찾는 게 더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객관식 시험 보면은 틀린 거 찾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맞는 거는 좀 적고. 그래서 맞는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에 대한 보수 작업 결과 외국물품에 부과된 내국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렸죠? 그렇죠? 보수 작업 같은 경우에는 보수 작업 같은 경우에는 보수하고 싶다. 그러면 보수 작업에 대해서 대상이 있을 것이고 대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교재 복습할 때 교재를 보는 겁니다. 아, 보호작업 대상이 뭐가 있구나. 어떤 것에 대해서 보호작업 하는 거구나. 그쵸? 뭐, 포장의 구분, 분할, 병합, 합병, 그쵸? 상품성 개선, 그런 것들이 다 있죠. 기본서에. 자, 보호작업 대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상에 대해서 보호작업보다 승인을 합니다. 세관장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보호작업 하는 거예요. 보호작업이 끝나면은 이것을 뭐 한다? 완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호작업에 대해서는 완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호작업 대상 물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외국물품이죠. 아니, 통관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보호작업이지. 그래서 통관된 외국물품에 대해서 상품성의 개선 또는 개선 등을 위해서 또는 원산이 표시가 또 안 되어 있어. 그런 경우에는 원산이 표시 등을 해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보호작업 재료는 뭐냐? 보수작업 재료래요. 보수작업 재료 합니다. 얘는 뭐다? 무조건 내국 물품입니다. 그래서 외국 물품은 보수작업의 재료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물품에 대해서 보호작업 원산 표시를 한 결과 라벨이죠. 라벨 같은 거를 부착했는데 이 물품 뭐로 보겠다? 외국 물품이다. 전체를 다 외국 물품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 과세가격으로 잡아가지고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에 대한 보호작업 결과 외국물품에 부과된 내국물품은 뭐로 보겠다? 외국물품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해서도 전체 다 과세를 한다.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입항 전 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내국 물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입항 전 수입신고죠. 자, 수입신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수입신고는 이제 물품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입신고할 때 여러 가지 가격신고, 납세신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수입신고 같은 경우에는 정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있다? 출항 전, 입항 전, 보세구역 도착 전, 보세구역 반입 후. 일반적으로는 반입 후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신고 방식은 4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입항 전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것에 대해서 수리가 돼야지만이 뭐다? 내국 물품이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 입항 전은 우리가 도착이 안 된 것이죠. 안 됐는데 불구하고 입항 전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유, 이것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입항 전 신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항 전 수입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도착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입항 전 수입 신고 된 것에 대해서 해외에서 날라온 적합 목록을 심사를 해가지고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뭐다? 수입 신고 수리를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한해서 뭐다? 이 물품은 내국 물품으로 본다.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아니라 수리가 돼야지만이 내국 물품으로 보는 겁니다. 자, 보세 공장에서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작업한 경우 그로서 생긴 물품은 외국 물품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세 공장에서 보세 공장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외국 물품, 그다음에 내국 물품을 재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 한다? 제조, 가공을 하는 거예요. 보세 상태로. 그래서 이때 뭐 한다? 사용 신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사용 신고. 자, 그래서 외국 물품하고 내국 물품을 가지고 물품 제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물품을 이제 수출할 수도 있고 우리는 수입할 수가 있겠죠?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환급 없이 수출로 되는 것이고 이제 보세 공장의 취지고 그다음에 보세 공장에서 물품 만들었는데 이거를 수입한다. 그럼 이때 뭐 한다? 수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수입 신고하고 이제 관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보다 외국물품하고 내국물품으로 된 경우에는 외국물품 플러스 내국물품 이것에 대해서 뭐다?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외국물품하고 내국물품으로 제조된 경우 물품 같은 경우는 뭐다? 외국물품으로 보겠다 그겁니다. 외국물품 플러스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보겠다. 하지만 뭡니까? 보세 공장 같은 경우는 제품과세랑 원료과세가 있었죠. 그래서 제품과세에 대해서 이제 혼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나중에 외국 물품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만 뭐다?
관세를 납부하겠다. 그래서 판매 이때 이제 판매 금액이 있을 겁니다. 판매 금액에서 곱하기 외국 물품 플러스 내공품 비중 중에서 외국 물품에 대해서 뭐다? 그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다. 그렇죠? 제품 과세에 대해서 사전에 혼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외국품 부분에 대해서만 관세를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 플러스 내공품보다 전체를 다 외국 물품으로 봐가지고 이제 관세를 납부한다 그거죠. 그래서 그로 생긴 물품보다 외국 물품으로 본다. 라번 통과는 관세법에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이죠. 환적이 왜 나옵니까? 그 통과 같은 경우는 세 가지예요. 수출, 수입, 반송입니다. 수출, 수입, 반송. 반송보다 외국 물품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외국 상태로 나가는 것이죠. 환적이 아닙니다. 자, 환적은 입항한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 관할 구역으로 운송하여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라번하고 마번 같은 경우에는 그 용어에 대한 정의죠. 관세법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 환적은 이제 두 가지 쪼개고 있어요. 일반 환적, 그냥 환적이 있고, 네, 복합 환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일반적인 환적 같은 경우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그 출항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시는 것을 얘기하는데 복합 환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으로 입항했는데 보세 운송해가지고 부산에서 나가는 경우 이걸 뭐라 합니다? 복합 환적이라고 별도의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다른 세관 관할구역으로 된다. 이거 바로 복합 환적이다. 틀렸네요. 자, 그래서 해서 보시면은 제가 그래서 그 맞는 것을 찾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틀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 해설을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정리가 다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외국물품은 절대 수입된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절대 사용할 수가 없다. 재료는 뭐다? 보수 작업의 재료는 뭐다? 내공 물품만 된다. 자, 나번 입항전 수입신고 수리가 되어야지만이 내공 물품이다. 입항전 수입신고 된 거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자, 이거 시험 잘 냈습니다. 보면은 입항전 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뭐다? 우리나라에 도착된 것으로 보겠다. 하지만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같은 경우는 뭐다? 내공 물품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라번 통관의 개념은 이제 환적은 제외하죠. 자, 마번 같은 경우는 복합 환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네, 보세공장 같은 경우는 중요하니까 좀 부연처럼 해놨어요. 자, 그래서 보세공장은 외국물품뿐만 아니라 내국물품 가지고도 이제 제조 가공할 수가 있죠. 자, 그 사전에 이제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그 내국물품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서 생긴 제품 중 뭐다?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을 온다. 내국물품 빼주겠다 그겁니다. 그렇죠?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1번 좋습니다. 1번 문제는 관세법 모든 것들을 다 망라했네요. 자, 두 번째, 관세법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기간 뭡니까? 일정 시점부터 일정 시점까지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한은 뭐다?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죠? 뭐 기한은 뭐 납부 기한 그런 게 다 기한인 것이고 자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틀린 것을 찾는 거죠. 자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것도 첫 번에 있습니다.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관세법에 별도의 그 규정들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보다 민법에 있는 기간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겠다. 그렇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법 규정을 준용하겠다. 자, 보면은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는데 뭐 관세법과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보면은 어느 시점부터 시작할지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관세법에 따르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별도로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민법을 준용하겠다. 그겁니다. 민법이에요. 상법이 아니라 민법입니다. 자, 기한이 공휴일 또는 금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이로 한다. 기한 항상 납부 기한을 생각하시면 돼. 그죠? 언제 그 납세 신고 이제 수리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한다. 근데 그 15일이 그 기한이 뭐 공휴일이나 금요일 근로자의 날 또는 뭐 토요일 그랬어요. 공근토입니다. 공근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공근토. 자, 맞고요. 자,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한 물품의 관세 납부 기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통관 절차에 대한 특례죠.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절대 물품을 이제 뭐 운송 통로 보색으로 또 반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입 신고 전에 신고도 하지 않았어요. 수입 신고 전에 즉시 반출을 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뺄 수가 있어요. 제가 통관 절차는 특례죠. 자,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한 물품의 관세 납부에 대한 기한은 언제냐? 수입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이다. 이거 중요한 거지. 수입 신고 수리가 아니라 수입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한 물품 같은 경우에는 뭐다? 즉시 반출 신고를 하나부터 뭐다? 10일 이내에 수입 신고를 해야 돼요. 10일 이내에 무조건 수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과세 물건을 확정시켜야겠죠. 그 10일 이내 수입 신고하고 수입 신고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맞죠?
답원에 대한 지문은 잘 넣으면 헷갈릴 수가 있어.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관세 납부? 좀 와닿지가 않거든. 항상 수리로부터 15일 이내 관세 납부인데. 그죠? 이런 것들. 자, 라번. 자, 신고 납부한 물품의 관세 납부 기한은 항상 우리가 그 과세 물건의 확정 같은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신고 납부 방식, 원칙,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부가고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 납부한 물품의 관세 납부 기한은 납세 신고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벌써 틀렸네. 그죠? 수리일이죠. 납세 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자, 이때는 뭐다? 그 담보 등이 제공된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죠? 15일 이내에 납세 신고 수리. 그죠? 라면 틀렸죠? 자, 부가고지한 물품의 관세 납부 기한은 받은 날입니다. 납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이제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면 된다. 그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 그 다음에 관세 지수권 및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매년 나오고요. 매년 나오고,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잘 틀리기도 쉬워요. 그죠? 볼게요. 매년 나옵니다. 매년.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보면은,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 그 다음에 관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 자, 이거는 뭐냐면은 개념을 잘 보셔야 돼. 자, 관세를 부과라고 되어 있죠. 부과. 얘는 뭐다? 관세는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조세채권을 배울 때 다 배웠습니다. 보시면은 관세에 대해서 조세법적 성격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관세 같은 경우에는 관세라는 거는 이제 부과를 하고 이제 징수를 하게 되는데 관세에 대한 부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납세자가 스스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세채권을 납세 의무가 처음에는 성립됩니다. 성립 뭐예요? 과세 대상이 확정돼야 되고 그다음 과세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뭐든가 이거는 수입 물품이다. 수입 물품. 과세에 대한 수입 물품. 그다음에 과세 표준 과세 가격 이거 뭘로 한다? 관세 평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관세 평가 몇 가지 방법이 있다? 1부터 6가지 6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의 99% 1방법으로 간다고 했어요. 과세 표준 즉 물품에 대한 가격 또는 수량입니다. 거기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있으면 이제 세율이 있죠. 세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세법 별표에 관세율표라고 있습니다. 관세율표. 그래서 관세율표 보면은 어떤 품목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기본 세율이 얼마인지 나와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잠정 세율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그죠? 기본 세율이 7%인데 잠정 세율 5%로 이렇게 되어 있어. 전 품목이 아니에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잠정 세율이 기재된 물품 같은 경우는 얘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에서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누굽니까? 수입한 물품의 화주죠. 그렇죠? 이게 성립되면은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성립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 의무에 대해서 누군가 문서로서 기록해가지고 알려줘야 돼. 나는 우리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알려줘야 돼. 이게 뭐다? 납세 의무의 확정이다. 확정입니다. 그렇죠? 확정은 신고납부 방식과 부가고지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확정된 것에 대해서 이제 납세 의무가 소멸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소멸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납부하는 게 가장 좋게 끝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관세를 충당하거나 담보물로 충당하거나 그다음에 부과가 취소되거나 그다음에 제적 기간이 만료되거나 그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제척기간 뭐예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 소멸시효가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죠? 부과는 뭐다? 이것은 이제 확정입니다. 확정이에요. 2차 확정이다. 그래서 신고납부 방식으로 1차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납세 의무 확정했어요. 납세 신고를 해가지고. 그런데 원래 얘가 이거에 대해서 실수한 거야. 세율을 원래 8%인데 이거를 3%로 하거나 과세 표준은 원래 100만 원인데 이거를 10만 원 하거나 실수한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긴다? 이것에 대해서 부족세액이 생깁니다.
부족세액이 생겨요. 부족세액이. 그러면은 부족세액이 생기면 국가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지. 징수하지. 징수. 그래서 여기다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야. 이것에도 국가에서는 세관에서는 부과를 합니다. 부과. 그래서 바로 이게 보다 2차적 부과예요. 2차적인 확정이다. 그래서 이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부족세액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야. 부족세액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다 제척기간. 제척기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뭐보다 제척기간이다. 부과가 되면 뭐가 됩니까? 확정이 돼. 2차적인 확정이다. 2차적인 확정. 그러면 2차적인 확정이 되면 이것에 보다 징수입니다. 징수. 이거보다 징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부과가 먼저 되야지만 징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과가 먼저입니다. 부과를 먼저 해야지만 징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 징수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 이것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겁니다. 권리가 있으면은 빨리 실행을 해라 그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면 납세의무자가 조마조마 살겠니? 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그 권리가 있으면은 권리에 대해서 잠자고 있는 권리면 권리가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빨리 일정 기간 이내까지 그 권리를 실행해라. 그겁니다. 이게 바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렇죠? 그래서 관세 그 부과의 제척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기산일이 있을 것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5년이죠. 5년 또는 10년. 그렇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제척기간. 그렇죠? 그다음에 제척기간이 만료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다 납세의무를 소멸합니다. 그다음에 관세 징수권의 소멸시 같은 경우도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 그렇죠? 이게 또 언제 끝나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관세 징수권 소멸시 같은 중요한 게 있죠. 중단이 있고 뭐다 정지가 있습니다. 중단. 중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계속 흐릅니다. 계속 흘러요. 근데 중단을 함으로써 뭐다? 이러한 징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소멸되고 다시 시작된다.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지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가고 있어요. 쭉 하고 징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쭉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지 같은 경우는 어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단 정지하고 다시 지나간 기간을 놔두고 잔여 기간이 흐른 것들이 정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분징체사. 이거는 곧 교통경합이 공고한다라고 다 외웠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게 가장 큰 카테고리예요.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설명을 괜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기본 시간에 그 설명을 다 꼼꼼히 드렸는데 약간 이거 좀 중요한 그 조세법적인 로직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게 좀 논리가 시간 흘러가지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린 거예요. 그렇죠? 자, 관세는 원칙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은 부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부과입니다. 부과. 이거보다 제척기간 걸리죠. 제척기간. 그렇죠? 관세 부과했으면서 5년 지나면은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이에요. 하지만 이제 부정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10년까지로 되어 있죠. 근데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납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부과할 수 있는 날보다 기산이다. 기산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수입신고 한 날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기산일입니다. 기산일. 관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보다 수입신고 한 날. 수입신고한 날, 그쵸? 수입신고함으로써 뭐다? 그 1차적인 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 날, 수입신고를 오늘 오늘 몇십니까? 5월 10 며칠이죠? 그 5월 16일 날 수입신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세 같은 경우에는 부족세액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수입신고한 날에 다음 날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입신고한 날이 아니라 수입신고한 날에 다음 날이다.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틀렸네요. 자, 답은 관세 징수권이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 행사할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됩니다. 5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사 그런 것들을 이제 제척기간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 5년마다 법원 심사 그런 것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수입신고 관련된 서류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 게 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하는 관세 징수권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음 날부터 행사할 수가 있다. 뭐다? 징수권의 기산일. 언제다? 그쵸? 일반적으로 납세 신고 수일부터 언제까지 그 관세 납부가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납부기한이 종료한 날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 신고가 수일의 날부터 15일이 경과된 날에 다음 날부터 이제 그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납부기한까지 가만히 있어야지. 아니, 납세 신고 수일부터 15일까지 관세 납부하라고 했는데 그 15일까지 기다려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그 징수권이 발동되는 거겠죠. 자, 세관장의 경정으로 인한 환급은 관세환급 청구권은 경정 결정일부터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환급 청구권이네요. 자,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이겁니다. 1번.
부가권, 그다음에 징수권. 자, 이제 이건 세관 입장에서 좋은 거지. 그렇죠? 세관의 안전장치지. 안전장치. 그다음에 그 납세 의무자 같은 경우에도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세관에서 내가 뭐 과다하게 관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말아야 될 관세를 하게 되면은 내 재산권이 침해가 된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세관 같은 경우는 부당이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뭐다 권리가 있는 것이다. 뭐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그게 바로 뭐다 환급 청구권이야. 환급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권리입니다. 권리. 그래서 이것도 뭐다 5년입니다. 5년. 5년이에요. 5년. 그래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5년이다. 5년. 그렇죠? 그래서 내가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뭡니까?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세액 과다하게 납부했다. 그럼 뭐 한다? 경정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나한테 2차적으로 확정을 해줘라고 경정 청구를 하게 되면은 세관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해요. 아, 이게 정말 얘가 하는 말이 맞나라고 두 달 동안 고민을 한 다음에 이 자한 때 이 세관장이 경정을 하거나 경정을 아니할 뜻을 얘기를 해줍니다. 해줘요. 2달 이내에. 그러면은 이 경정에 대해 통지를 갖고 나는 이제 환급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환급 달라고. 그죠? 그래서 그 관세환급 청구권은 경정에 대한 결정일. 그죠? 세관이 2달 이내에 결정한다고 했죠? 결정한 날로부터 나는 5년 이내에 그러한 환급 청구권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경정 결정일로부터 나는 5년 이내에 그 환급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보시면은 그 해설에 보면은 관세부가 제척기간에 대한 기산일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놨어요. 중요한 것만. 자, 원칙은 뭐다? 수입 신고한 날에 다음 날로부터 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확정이 된 다음부터 부과할 수가 있다. 그죠? 제척기간은 그 전제권이 그거죠. 부족세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수입 신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관세부가 제척기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 신고한 날의 다음 날을 이제 관세 부과하신 날로 한다고 되어 있죠. 다만 다음에 특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글자 땄어요. 예감, 건, 환, 잠 이러죠. 예감 잠이라고 이렇게 좀 악글 따다십시오. 악글자를. 자, 보겠습니다. 자, 과세물과 확정 시기의 예외적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뭐예요? 중요한 거죠. 관세법 16조 단서 규정에 있는 것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과세물건의 확정 시기는 원래 수입 신고한 날이죠.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예외적인 경우는 보다 수입 신고를 한 게 아닙니다. 그 특이한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과세물 확정 시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도 관세 부과를 해야겠죠. 뭐다?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부과권은 발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관세에 대한 감면을 받거나 분할납부하거나 용도세율 받은 경우는 이제 사후관리가 달라붙죠. 그래서 그런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는 그런 용도대로 물품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용도대로 사용을 어겼어요. 그런 경우는 보다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징수를 할 때보다 관세를 다시 부과를 합니다. 너 이거 뭐냐 이런 용도 사용했는데 왜 안 했어? 그러면 그때 감면된 관세 나 추징할 거야 라고 추징해야겠죠. 그쵸? 이게 그겁니다.